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750만 재외동포의 정책과 민원 서비스, 교류 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한국 위상과 또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면서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종료 후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돼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보호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칼리지 총장이 탄생했습니다. 북가주에 있는 푸틸 디안자 커뮤니티 칼리지 위원회가 한인 램버트 리 씨를 8번째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재무부가 4개월여 만에 신규 국채 발행을 재개합니다. 1조 달러를 웃도는 국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엔 CEO가 부채 한도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안도했지만 미국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연방준비제도가 금융기관들의 대출 축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영화감독조합과 주요 영화자들 사이의 단체 협상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작가조합 협상은 아직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미국과 인도 국방장관이 방위 산업 협력 등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믿고 있고 뉴욕시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추가 원유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잠잠하던 국제유가 또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공세가 개시됐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가짜 뉴스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지난 주말 인도에서 약 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열차 충돌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생존자 구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경연대회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아시아 남성 최초로 한국의 성악가 김태한 씨가 우승했습니다. 한국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부실검증이란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연장 끝에 1대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전 상대는 이탈리아입니다. NBA 파이널 2차전에서 마이애미가 덴버를 111대 106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 만들었습니다. 3차전은 수요일 마이애미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8.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6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출범을 축하하면서 조만간 일본의 원폭 피해 동포들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재외동포청 관련 소식입니다. YTN입니다. 75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 참석해 부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 있다며
제외 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 동포들이 겪었던 지난 78년간의 고통과 슬픔에는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천이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별도의 비전 선포식을 통해 인천 시민과 재외동포 1,000만 명이 앞으로 대한민국 도약의 중심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인천이 추진하는 젤포르네상트 뉴욕 콩시티와 같은 세계 초일류 도시를 향한 인천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개청식에서는 신발왕으로 알려진 송창근 제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무궁화장을 받는 등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들에게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감독들의 모임인 미국 영화감독조합 DGA와 주요 영화사들 사이에 단체 협상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작가조합인 WGA는 추가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DGA는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 같은 굴지의 영화사를 대표하는 TV 제작자 연맹과 3주 동안 협상을 계속해오다가 어제 3년 시한의 계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WGA와 헐리우드 배우들을 대표하는 SAG FTA도 이것을 협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1,000여 명의 작가들을 대변하면서 지난달 2일 파업을 시작했던 WGA 측은 제작사들과의 추가 협정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몇몇 TV와 영화 제작사들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면서 곳곳에서 굉음이 들리고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하다가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세스나 560 경비행기 한 대가 뉴욕 롱아일랜드 메가더 공항으로 향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선회한 뒤 워싱턴 DC 영공을 비행한 것입니다. 미 군이 경비행기 조종사에게 무선 교신 등을 시도했지만 답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경비행기를 추격하기 위해 F-16 전투기가 출격됐고 이 전투기가 유발한 음속 폭음 탓에 워싱턴 DC 곳곳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속출하는 등 대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워싱턴 DC 영공을 가로지르던 해당 경비행기는 버지니아주 몬테벨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추가 원유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잠잠했던 국제 유가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추가로 하루 100만 배럴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50만 배럴 감산을 더하면 하루 150만 배럴을 감산하는 것입니다. Which is a million barrel of reduction for the start that starts at the 1st of July, and that million is also extendable. 러시아도 지난 3월부터 시작한 5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간 4일 지난 4월 결정한 자발적 감산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 같은 결정이 세계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s a cluster of 23 countries, we will do whatever it is necessary to bring stability to this market.
알렉산드르 노방 러시아 부총리도 취재진에게 원유 생산 방침을 결정하는데 사우디와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를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일부 회원국이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한 자발적 감산과 기존 감산량을 합친 총량은 366만 배럴로 전 세계 수요의 4%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이번 발표는 잠잠하던 국제 유가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원유 추가 감산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생산량 자체보다는 유가를 지켜보겠다라고 미국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배럴이 아닌 미국 내 소비자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가는 지난해부터 크게 내려온 상태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에너지 성장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모든 생산자, 소비자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인도 열차 충돌 사고의 구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신호 잘못 때문에 열차가 엉뚱한 노선으로 진입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엉망으로 뒤엉켜 있던 열차가 대부분 한쪽으로 치워졌습니다. 사고 지역엔 중장비와 많은 인력이 투입돼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은 구조 작업으로 현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망자 275명, 부상자 1,175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신호 잘못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잘못된 신호로 열차가 다른 선로에 들어갔다가 연쇄 충돌과 탈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찾은 모디 총리는 사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며 죄가 입증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오는 7일 오전까지 선로 복구 작업을 마친 뒤 운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인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질 바이든과 나는 인도에서 치명적인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에 마음이 무너진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인도인들과 이 끔찍한 사고로 다친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인도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가족과 문화의 유대에 뿌리를 둔 깊은 결속을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인도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구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는 인도 국민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진영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주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비롯해 3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하며 경선전에 가세하게 됩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해서 팀 스캇 연방 상원의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와 사업가인 비백 라마스와미 등이 경선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어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6일, 그리고 펜스 전 부통령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오는 7일 각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 역시 출마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디센티스 주지사가 그 뒤를 뒤쫓으면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대체로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선전이 본격 전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반트럼프 전선을 구축해 연대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분열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대선에서 제3당 후보로 독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팍스뉴스 등에 출연한 맨친 의원은 제3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만약 플랜 A가 양극단으로 가고 있고 국민들이 극좌나 극우로 가길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은 중도에 의해 통치되길 원할 것이라며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도 성향의 정치단체인 노 레이블은 자금 확보 노력을 하면서 제3당 후보로 출마할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데 맨친 의원이 1순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맨친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맨친 의원이 실제로 제3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본선에서 민주당 지지표 분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한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장악한 주들이 크게 늘어난 이후에 정책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작년에 치러진 중간 선거로 미국에서 주지사 소속의 정당과 주 상하원 다수당이 같은 주는 39곳이 됐고 이것은 3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후 입법 시즌을 맞아서 낙태부터 총기 규제, 환경, 성소수자 문제까지 논쟁적인 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공화당이 장악한 주는 보수적 정책을 그리고 민주당이 차지한 주는 더욱더 진보 정책을 법제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파란 주는 더 파래지고 빨간 주는 더 빨개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22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거나 상당 부분 제한했고 낙태에 대한 새로운 규제나 학교 내 성 관련 교육 제한을 밀어붙인 주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17개 주는 총기 규제 강화나 탄소 배출 제한, 낙태권 보장, 그리고 성전환자 의료 보장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현안과 의제들을 놓고 각 주 간의 분열이 더욱 커진 셈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민주당 중 한쪽 성향이 강한 주뿐만 아니라 양당이 접전을 벌여온 주에서도 올해 들어 의회가 한 방향으로 정책을 몰아가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정부나 의회의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주 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권자들 견해가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관측합니다. 올해 주지사나 주의회 선거가 예정된 지역이 소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에 내줬던 켄터키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주정부 수성에 나서고 공화당은 주정부와 하원을 장악한 버지니아주에서 몇 석 더 뺏어와서 상원까지 차지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는 정책이 종료되면서 뉴욕시에서는 난민 신청 이민자가 급증해 임시 보호소를 마련하느라 지금 분주합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뉴욕시는 4만 5천 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 기숙사, 공립학교 체육관, 그리고 교정시설까지 임시보호소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힌 뉴욕시는 종교시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브루클린의 이 무슬림 커뮤니티 센터는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보호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를 운영 중인 소니아 씨도 5살 때 가족과 함께 카슈미르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I understand that part of their journey and their situation. As a Muslim, it's an obligation upon us to help house, migrants and people who are travelers. And basically, we decided to, take that step. 뉴욕시는 앞으로 최대 50개의 종교시설에 이민자 임시보호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6월 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캘리포니아의 밝은 햇살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다시 흐리고 서늘한 날씨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오늘 종일 흐리겠고 아침 한때는 곳곳에 안개비도 내려앉았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오늘 같은 날씨가 반복되는 가운데 남은 한 주간도 대체로 흐리고 서늘하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70도대를 회복하면서 주말이 가까울수록 주 초보다는 온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6도, 5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4도, 55도, 해안 지역은 64도, 58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3도, 낮 최고 기온은 7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405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405 놀스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아담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놀스 방향입니다. 말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로 인해 4번째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스테이트팜이 주택보험,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 신규 가입자 받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스테이트팜에 이어서 올스테이트도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와 기존 고객들이 주택보험을 갱신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고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에 잇따른 산불로 화재 피해를 입는 주택이 늘어났고 주택 건축 비용도 크게 늘어나면서 화재로 인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피해 보상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도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은 지역이 캘리포니아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산타크루즈, 나파, 산호세, 산타로사까지 캘리포니아주 도시 5곳이 전국의 양육비 상위 10개 지역 중 절반을 차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비로 아이 1인당 연평균 2만 $1,00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에 $38만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금융정보업체 스마트에셋이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 보육비용 $9,051를 합쳐서 매년 총 $2만 $1,000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인 2명으로 구성된 가구에 아이 1명이 생길 때 투입되는 주거비용과 보건지출, 식료품까지 고려해서 추산한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전국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산타크루즈, 산호세, 나파, 산타로사까지 5곳의 도시가 국내 양육비 상위 10개 지역에 랭크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거비용이 많이 들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연간 자녀 양육비는 $35,6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람이 72만 5천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집값, 비싼 세금, 이런 경제적 고난과 홈리스 문제 등 사회 안전 문제 등이 캘리포니아 탈출의 주요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떠난 사람들 나름대로 또 삶의 만족도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데일리 뉴스는 2020년 이후 캘리포니아를 떠나 다른 49개 주로 주거지를 옮긴 사람이 약 72만 5천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인구 감소 주 원인은 유출 인구가 이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버드 팔머 캘리포니아 재정국 디렉터는 캘리포니아 인구 감소 주요 원인은 주택가격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리스 급증, 범죄, 교통난과 소음, 각종 사회 문제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타주 이전의 요인이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를 떠난 주민들이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IRS 이주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은 텍사스와 아이다호, 플로리다 순이었는데 해당 지역 역시 큰 폭의 집값 급등 문제에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 평생을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살다가 아이다호로 이주한 데비 히그비 씨는 데일리 뉴스의 인터뷰에서 여기 상황도 완벽하지 않고 모두 좋고 나쁨 하나씩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 직장을 두고 재택근무로 높은 소득을 받으면서 타주에서 사는 것이 대안이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타주로 가면서 그 지역 집값을 높이고 있다며 타주 지역 주민들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주해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후에 퇴거 유예 조처가 만료돼서 어려움에 처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주의회 차원에서 보호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의회 차원에서 세입자들이 치솟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입자 보호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큐리티 디파짓 액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최근 가주 하원의원은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세큐리티 디파짓으로 한 달치 렌트비 이상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매테이니 주 하원의원은 가주의 일부 도시에서는 세큐리티 디파짓을 거의 3개월치에 달하는 액수를 요구하는 건물주들이 많아 세입자들이 세큐리티 디파짓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디파짓 액수가 한 달치 렌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AB 12를 발의했습니다. 렌트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렌트비 3개월치 액수가 $10,000를 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들에게는 너무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주의 건물주 권익옹호그룹에서는 AB 12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렌탈 유닛에 세를 주면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충분히 받아놓아야 렌트를 주면서 추후 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데미지를 수습하는데 여윳돈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계류돼 있는데 주 상원은 늦어도 9월 14일까지는 법안의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지난 2019년에 통과된 규정에 따라 현재는 가주의 건물주들이 최대 연간 5%의 물가 인상폭을 플러스한 만큼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은 최근 SB 567 법안을 주의회에 선보였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가주의 건물주들은 렌트비 인상 시 인플레이션 팩터만 반영해서 연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세입자들을 마구잡이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물주 연합이 이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두라조 의원은 렌트비 인상을 연간 5%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인상하는 목적으로 기존의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을 막는 조항만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도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가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상원을 간신히 통과해 하원으로 송부된 상태입니다. 렌트 컨트롤을 새로 지어진 아파트 건물로 확대 적용하자는 법안 SB 466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표가 많아 지난 수요일 부결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음악 소식입니다. 이 세계 3대 콩쿠르 음악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아시아 남성 최초로 한국의 성악가 김태한 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우승한 첼리스트 최하영 씨에 이어서 한국 음악가들이 2년 연속 이 콩쿠르를 석권하게 됐습니다. 심사위원은 여러 명이 있지만 그중 한 명이 조수미였습니다. KBS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부르는 애절한 작별의 노래. 짙은 호소력이 좌중을 압도합니다. 대한김. 세계 3대 클래식 경연대회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1위를 차지한 바리톤 김태한 씨입니다. 성악 분야에선 한국은 물론 아시아권 남성 중 처음입니다. 지난해 첼리스트 최하영 씨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음악가들이 이 대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엔 한국 대표 성악가 조수미 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더욱 각별합니다. I don't know. My brain is. You're speechless. Yeah, I'm speechless. 14살에 성악을 시작한 김 씨는 올해 나이 22살로 이번 대회 결선 진출자 중 가장 어립니다. 해외 유학 경험 없는 순수 국내파지만 나이에 비해 뛰어난 표현력으로 기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진지하면서도 태도가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흡수력이 빠른 학생이었어요. 매주마다 달라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바리톤 권경민, 베이스 정인호 씨도 함께 결선에 올라 정 씨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상에 대한 부담 대신 무대를 즐기며 노래했다는 김태한 씨는 전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요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이끄는 한인 총장이 탄생했습니다. 북가주에서 최고의 UC 편입률을 자랑하는 디안자 칼리지가 속해 있는 푸틸 디안자 커뮤니티 칼리지 위원회가 한인 램버트 리 씨를 8번째 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램버트 리 신임 총장은 한인 어머니와 흑인 혼혈 아버지 사이에서 서울에서 태어났고 한국과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빈번하게 당했으며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정체성 혼란 등으로 중퇴하고 육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군 복무 후 대학에 재입학했으며 시애틀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현재 램버트 리 신임 총장은 현재 아리조나주 피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오는 8월 1일부터 푸틸 디안자 커뮤니티 칼리지 디스트릭트를 이끌게 됩니다. LA 총영사관이 한국 정부가 재외교육 발전에 기여한 동포, 한국어 보급 및 재외국민 교육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계획이라며 오는 13일까지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재외교육 발전에 기여한 일반인 또는 기관이나 한국어 보급 및 재외국민 교육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입니다. 공적 조서 및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북가주 산호세와 인근 도시에서 한 남성이 훔친 차량으로 사람들에게 돌진하고 흉기를 무작위로 휘두르면서 공포에 난동을 부려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산호세 경찰에 따르면 올해 31살의 케빈 파코라나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량을 사람들에게 돌진했고 무차별 흉기 공격을 하는 등의 폭행 혐의를 저질러 지난 1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경찰의 차량 단속 및 검문 대상이 가장 많이 되는 인종은 히스패닉이며 이어 흑인, 백인, 중동계, 아시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LA에서 총 33만여 명의 운전자가 단속, 검문 대상이 됐고 이 중 아시안 비율은 3.1%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검문을 당한 히스패닉은 52.1%로 나타났습니다. 검문의 최대 이유, 교통위반입니다. 결핵에 걸린 여성이 1년 넘게 치료를 받지 않고 격리 명령도 따르지 않다가 체포돼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사는 한 여성이 전염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서도 치료와 격리를 거부하다가 체포돼 지난 1일 피어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보건부는 성명에서 이 여성은 특별히 격리, 검사, 치료 장비를 갖춘 방에 수용됐다며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결핵 치료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지난해 1월 이 여성에게 처음으로 격리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고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여성이 결핵 치료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필요한 약물 요법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으며 치료를 거절하고 격리 명령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직장 암 환자가 고통스러운 방사선 요법을 거치지 않고 화학 요법과 수술만으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작용을 줄이는 이른바 디에스컬레이션 치료법이 직장암에 실제 적용될 경우 많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 및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소개된 국소 진행 직장암의 수술 전 치료 논문을 보면 뉴욕 슬런 캐슬링 암센터 소속 의료진이 직장암 환자 1000여 명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미국의 대면 수업이 재개된 뒤에 학생에게 맞는 교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학년 동안 미국 내 학교 2,000곳에서 폭행 관련 산재 보상 청구 건수가 1,350건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재 청구 액수도 평균 6,700달러로 2018-19학년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대면 수업 재개 이후 학생들의 교사 폭행이 증가한 이유로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과 정신 건강을 꼽았습니다. 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전통적인 처벌이 경시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에 퍼지게 된 것도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아카데미 뮤지엄 가보셨습니까? 이 LA에 있죠. LA 라브레아 길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아카데미 뮤지엄에서 한국 여성 감독들의 작품을 상영하는 행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물결, 한국 여성 감독들이라는 주제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아카데미 뮤지엄 웹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국 여성 감독들의 영화가 순차적으로 상영이 됩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리틀 포레스트, 82년생 김지영, 화차, 카트, 천실이는 복도 많지, 소희, 그리고 미스 홍당무, 고양이를 부탁해, 파주 이렇게 총 10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 뮤지엄은 일부 감독들과 배우들을 현지에 초청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정법과 이민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저스 양키스 이거 뭐 월드시리즈 아닌데도 이렇게 맞붙게 돼서 팬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유, 난리 났었어요. 아주 지난주는요 여러 가지 굵직한 대회가 있었는데도요. 특히 그 LA 분들은 그 양키스가 오래간만에 또 LA 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다저스 구장이 3경기 거의 만석을 이뤘다고 그러는데 굵직한 경기가 펼쳤는데 결과를 들여다보면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첫 경기에서는 크레이튼 커쇼가 7이닝 2실점 호투하면서 8대4로 승리를 해서 최소한 2승 1대 홈이니까 2승 1패 정도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아이고 그 토요일 날 앨런 저지 등의 그 타선을 막지 못해서 6대3으로 패했고요. 어제도 4대1로 완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가의 대결은 양키스의 승리로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는 또 앨런 저지도 빠지고도요. 다저스가 아주 힘든 경기를 펼쳤는데 오늘부터는 또 신시내티 레즈와 3연전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굵직한 대회 동서양국 사실 두 팀이 메이저리그 챔피언십에 올랐다 그러면 정말로 멋진 경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메이저리그 관전 이상으로 다 많은 팬들의 아주 호응을 받았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1승 2패로 다저스의 패배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선의 불발이었어요. 타선의 불발. 뭐 굉장히 금요일 토요일 이틀 경기를 보니까 타선들이 좀 양키스에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타선의 불발로 아쉬운 1승 2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PJ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볼만한 게 아틀란타한테 8대5에 어제 아리조나가 다이아몬드백스가 패했거든요. 그런데 두 팀이 똑같이 35승 25패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서부지구 1위 싸움이 시즌 내내 계속될 것 같다는 게 다른 또 흥미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PGA 투어 소식도 정리해 주십시오. PGA 투어는요, 정말 김시우 선수가 우승하는 줄 알았어요. 4라운드에서요, 버디 6개 잡았는데 자그마치 더블 보기 하나, 보기 5개를 쏟아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4라운드가 1오버파 73타로 4라운드 합계 5언더파 283타로 보십시오. 1위가 우승이 7언더파인데 김지우 선수가 어제 자그마치 1오버파를 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진했나를 볼 수가 있겠는데 정말로 연장전 끝에 우승한 노르웨이의 빅토리 호블란의 2타 뒤진 아쉬운 4위로 2017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6년 만에 특급 대회 우승의 기회를 부진으로 날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그런 4위였습니다. 그러나 4위지만은 상금이 특급 대회라서요.
웬만한 대회에서 우승상과 비슷한 98만 달러를 챙겼어요. 아쉬움을 마무리했다는 그런 얘기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아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쉬움을 이제 한국 축구가 싹 만회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뭐 난리였습니다만 아르헨티나 팬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어요. 우리를 이긴 나이지리아를 깼어? 정말 잘했어. 그런데요, 어제 경기를 잠깐 지켜봤는데요, 이거 완전히 럭비 시합을 하더라고요. 나이지리아가. 이게 축구가 아니고 럭비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히 주심인 호세 마리아 산토스라는 스페인 주심은요, 휘슬을 거꾸로 불더라고요. 이게 선수들 전문 용어인데, 심판이 아주 까놓고 봐주기 대회를 끝냈다 볼 수가 있겠는데, 8강전 끝에서요, 아프리카의 강호죠 나이지리아를 연장 접전 끝에 1대0으로 누르고 4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이라는 신화를 썼어요. 근데 한국은 주최국 아르헨티나를 꺾고 올라온 나이지리아의 거의 럭비와 같은 터프한 플레이와 심판의 고심 등으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만은, 연장 전반 이승현의 그 코너킥을 최석현이 헤딩골로 결승골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아주 골 넣고 나면은 아주 노골적으로다가 봐주기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미운가 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결승전에 일단 4강전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준결승을 치른다 그러는데요. 공교롭게 이탈리아와의 그동안 20세 이하 경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2전 2승이에요. 근데 이탈리아한테 17세 이하, 23세 이하 전부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월드컵 때는 우리가 1승 1패를 기억했던 그 이후에는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4강전에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멋진 경기를 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시간 9일 오전 6시에 4강전이 열립니다. 아무튼 두 번 싸워 두 번 다 모두 승리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축구 팬들 결승에서도 진출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가 있습니다. 네. NBA 파이널도 상당히 재밌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레이커스가 사실은 좀 탈락을 해서 아쉬웠습니다만은, NBA 챔피언 결정전에서 오른 덴버가 8위로 마이애미 히트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나 2차전에서 마이애미가 111대 108로 덴버를 누르고 1승 1패,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커스 탈락으로 조금은 아쉽지만,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조직력이 살아난다면은 이번 23-24 시즌에는 우승 후보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아주 강력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농구 팬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으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K-팝, K-뷰티, K-컬처, 이번에는 K-클래식. 콩쿠르에서 한국 성악가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K-클래식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K, 한국이 완전 독점권을 가져간 것 같다. 뭐에다 K만 붙이면 다 한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랑스럽죠? 네. 이번엔 K-클래식이라고 합니다. 역시 한국의 이름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